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정치권의 뉴스와 화제 그리고 지방선거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소에서 오셨어요. 연구를 그렇게 하세요. 네. 자, 뭘 연구를 먼저 해볼까? 윤석열 당선인. 자, 어떻게 지금 기대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선된 지 이제 40일 좀 넘었죠. 네, 지금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고 지금부터 취임식 때까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여지까지의 정상적 패턴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70% 80% 막 올라갔었죠 예전에. 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보죠. 윤석열 당선자 잘할 거다 49.8%,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좀 안 돼 보이는 것 같다 44.8%. 리얼미터는 4월 3주차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2,527명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1.9%입니다. 1.9%포인트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면 되시겠고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50% 전후를 오가고 있는데요. 긍정이. 이거는 정권 안정성에서 아직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 네? 기대치가 낮잖아요. 네. 기대치가 낮은 사람이 조금만 잘하잖아요. 굉장히 또 점수를 따기도 해요. 실망할 것도 없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대선에서 네.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쪽 여론이 쫙 갈라진 상태에서 팽팽해서 지금 마음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 국면이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급료를 주면서 큰 머슴으로 부릴 것인가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전 정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잡음들 또는 의혹들이 거의 그대로 판박이처럼 또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도 일부 후보에게서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 긍정 전망이 그렇게 푹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반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 대해서 일주일에 꾸준히 한 15에서 20만 건 정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건 관심도는 대선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줄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또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요? 거의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어요. 근데 대선 때만 한 20만 건까지 빡 올라갔다가 지금 10에서 15만 건 사이로 왔다 갔다 요즘은 하는데, 잘 안 보이시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슈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장관 인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관련 이야기. 검찰 이야기가 쑥 올라왔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선 이후에 사실은 긍정 감성어가 65% 이상이 나왔었는데, 그 최근 한 달간은 부정이 69%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부정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장관 후보자들 어떤 논란과 관련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 지금 비리나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그 사람 한 명 한 명 따라가면서 세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지만 이 사람들의 논란이 결국에는 한 장 한 장 쌓여가지고 결국엔 윤석열 당선인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논란이나 갈등, 뭐 차별, 비판하다,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과 달라져서 국민 통합해주고 좀 뭔가 새로운 기대감으로 출발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요. 부정 전망이 적어도 4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직전 조사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20대, 30대에서는 부정 전망이 좀 높아졌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도층과 자영업층에서 올랐어요. 이거는 좀 유념해서 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네. 재난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오후 7시 신안군, 제주도 서부, 제주도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TV, 라디오들 통해서 기상정보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사청문회
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검찰 이슈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TBS 의뢰로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건데요. 우선 이제는 거의 물 건너 가는 듯이 뭐 의원총회에서 양당이 추인하고 통과될 것 같았는데 네. 지금 전혀 새로운 국면 왔잖아요. 조금 전에 박홍근 총무 원내대표도 얘기 들었지만 국민들께 특히 서울 시민들에게만 일단 이번에 물어봤어요. 여야가 국회의장의 검수 덜박 완박 아니고요. 덜박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랬더니 아마 양당 강성 지지자들이 반대를 표명한 것 같은데 잘못됐다 42.5. 잘했다 34예요. 아, 그래요? 잘못했다가 더 많아요? 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합의가 이제 물 건너 가고 있는 분위기죠. 또 하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 반발했지 않습니까? 네. 즉각적으로 한두 시간 만에. 그게 검찰의 반발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랬더니 검찰 반발 이해하고 합당하다 43.5. 합당하지 않다.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44.9.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런데 네. 합당하다는 게 사실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죠. 그러니까 원래 검찰은 지금 국가 행정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지켜야 할 행정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은 모든 거에서 상당히 치외법권 또는 열외인 것은 검사가 처벌하지 사실입니다.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자, 조사 개요 부탁드릴게요. 아, 예. TBS 의뢰로 KSOI가 지난 4월 22일, 23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성인 남녀 서울 시민 1,005명.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6.0%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저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도 검찰 관련된 얘기를 잡고 있습니까? 어떤 쪽에서 지금 집중합니까? 사실은 이걸로는 검수완박을 찬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분류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러나 일단 검찰 개혁이나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부정비율이 70% 정도였는데 83%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요? 양쪽에서의 어떤 이런 논란이나 이런 이야기들 자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찬반은 아니지만 이것을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이 검찰 이슈가 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피로도를 주고 있다는 것에 양당이 주목해야 할 겁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 선진화의 커다란 방향임에는 꽤 많은 분이 동의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정쟁으로 보였다는 것과 완전 박탈이라는 어감이 주는 부정적 뉘앙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네. 이거 가지고 엎어졌다 맺혔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뭐길래라는 점에서 그래서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일수록 간단하게 핵심만 전해야 되는데 그것에 초보한 조금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이 이슈가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소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네, 그 빅데이터 상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 사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 양당한테 다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끌고 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처리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만 보고 계세요. 결과라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상대를 좀 이렇게 뭐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 같은 것들이 그런 게 다 부정적으로 잡힌다고 봐야겠죠. 정치권에서 선거 앞두고는 뭐든지 하거든요. 선거에 유리하면 뭐든지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합의를 파기할 정도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하는 것 정도면 뭐 이 이슈를 끌고 가도 뭐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윤심도 분명히 외곽에서 영향을 미친 흔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요. 아까 서울 시민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요즘 어떻게 보입니까? 아직 후보 대진표가 정확히 짜여져 있지는 않아요. 타 지역과는 달리.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이나 박주민 아마 민주당에서도 조금 좀 우월한 것으로 짐작되는 두 후보에게 최소한 12%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걸로 이상. 현재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난 주말까지의 데이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국민의힘의 독주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46.9% 그러니까 47%쯤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송영길, 박주민 중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송영길 후보가 37%쯤 잡혀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47, 송영길은 37, 약 10%포인트가 비죠. 네. 이게 아직 결집이 안 됐다거나 후보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내적 승인 같은 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결집 양상은 확연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되면 또 결집하죠. 이번 지선은 지난 대선의 명백한 연장전이자 제2라운드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서울에서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약 5%포인트 앞섰는데 네. 이번 서울에서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지난 4.7 재보선 작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좁혀지는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빅데이터는 어떻게 봅니까? 오세훈 현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언급량이 5만 건으로 가장 많고요. 네. 긍정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후보는 송영길, 박주민 후보 모두 60% 이상의 부정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래요? 관심도는 송영길 후보 쪽에 언급량은 많으나 박주민 후보가 부정 비율은 5% 정도 작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개인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박주민 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 장점들. 네. 그렇군요. 부정 이미지가 높다. 이거 깜짝 놀랐네요. 네, 좀 뜻밖이네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지사나 이런 데 후보들이 일단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도지사 쪽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 그래요? 경기도는요? 네.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김동연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강윤 소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났나요? 교통정보 끝났어요. 이제.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화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수단고속도로 경기 서쪽으로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가 늘었습니다. 각 10km 이상씩